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어제 부동산 집값의 방향을 확실하게 짚어주는 두 가지 일이 터졌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얘가 심상치 않은 애죠. 늘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의 지표로 삼았던 가장 무게감 있는 수치인데요. 어제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7% 상승했다는 결과가 미국 노동부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 3.6%를 웃도는 지표라는 점. 결국 여전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죠. 이건 빼박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긴축 상황에서 느슨하게 기여를 한두 단계 정도 내릴 수 있는 수준이 아직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월 대비로도 0.4%가 올라서 전망치 0.3%를 넘어섰고요. 상대적으로 근원 물가지수, 근원 CPI는 상승폭이 둔화된 편이었습니다. 결국 이모저모 여러 지표의 궤적을 종합해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분석대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 더욱 하락한 걸 볼 수 있죠. 11월, 12월 두 차례 인상 국면에서 한 차례 정도는 동결하고 나머지는 베이비 스텝 0.25% 정도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그냥 두 차례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단지 썰로만 풀어대는 지표가 아닌 것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움직인 미국 국채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간 주춤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국제 정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국채가 약간 주춤해 보이기도 했는데 바로바로 지표에 불안정한 궤적이 나오면서 그대로 흡수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미국 주식 나스닥은 어제 그냥 시퍼렇게 한 대 얻어 터진 것처럼 푸르딩딩하게 변하고 있어요. 하락했고요. 당연히 미국 주식과 페어링되는 코스피 역시도 하락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은 거의 2,500선을 뚫지 못하는 엄청난 박스권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맴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추세죠. 환율 역시 어제 하루 종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미국 CPI 발표 이후에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하기 위해서 현금 탄을 장전하고 쏴대도 이게 좀처럼 잡히지가 않는 건 미국 기준금리와의 2% 격차가 뼈아픈 대목이죠. 2% 모자란 게 거의 200% 부족한 것과 같은 결과치를 매달 떠안고 버텨야 하니 외환보유고가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유가 역시도 주춤했다가 다시 부스터를 달 채비를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다시 원점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는 그냥 원포인트를 찍고 시치프스 신화에 나오는 저주처럼 무한대로 같은 돌을 같은 꼭대기까지 굴려서 떨어뜨리고 다시 굴려서 떨어뜨리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삼각편대는 고금리라는 전체적인 지형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오늘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량 두 번째 포인트를 찍었죠. 7만 5천 건을 다시 넘어서게 됐고요. 추석 연휴 이전의 매물 폭증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금리를 얼마나 잘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뭔가 낙관적인 전망치보다는 이거 고금리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는 비관적 전망이 매도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수치만 봐도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건지 아니면 다시 수그러들 건지 어느 정도 판단이 서게 되는데 이건 그냥 폭증각이죠. 늘어나는 매물 추세가 하루 단위마다 엄청난 수적인 증가세를 키워가고 있는 건데 매물 증감도에서 서울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그리고 동메달은 인천, 나머지 부산과 대구 그리고 세종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결국 동반 매물 증가세는 서울이 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여타의 지역이 독자 노선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결국 이건 서울 하락세가 폐색이 짙어지면서 동반에서 전체적으로 수도권, 경기권, 지방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집값 추이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쓰러지면 나머지가 차례로 쓰러지는 도미노식이 아니라 온 사방 전체가 그냥 그 판이 흔들릴 수 있는 월미도 디스코 팡팡이 돼서 부동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금리 때문입니다. 어제 두 번째로 의미 있게 터졌던 사건은 바로 한국은행의 금융 동향 보고서였는데요. 한국은행이 국고채 금리,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지표 내놨고요. 단기 금리 역시도 상당 폭으로 상승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찍어서 보면 미국채 금리 10년물, 그리고 연동해서 은행채 금리에 오르면 이건 주담대 금리를 자극하는 건 지당한 수순이고요. 이외에 코스피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지표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히 대출 전반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제 한국은행은 은행 가계대출이 소폭 감소 추세에 있다는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로 대출 증가액은 여전히 체감적으로는 어마무시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기업대출 엄청난 추세로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똘똘 말아서 본다면 과연 지금 고금리 상황을 버틸 만한 그동안의 유동성 확대였는가를 의심할 만하죠. 빌려도 너무 빌렸고 땡겨도 너무 땡겼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정말 상반기는 전 국민이 뭔가에 홀린 듯한 기분으로 은행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중앙은행은 고금리를 유지하는 반면 시중은행은 저리로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었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온 겁니다. 낫으로 무한정 고개 숙인 별을 베야 하는데 이거 죄다 부실이야. 나달이라도 건져야 할 건데 들여다보니까 온통 골마 터지고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부동산에 집중 포화를 가하면서 집을 잡으려고 난리를 쳤던 건 결국 내가 빌린 돈보다 오르는 집값이 더 크기 때문일 거라는 파이 대 파이. 결국 집값 상승세라는 파이가 여전히 가계부채를 쳐낼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 지금 이게 부동산원에서 어제 발표한 집값 추이는 이렇게 상반기 격렬하게 뛰어들었던 사람들을 난감하게 할 정도의 집값 추세 나타내고 있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4주 연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경기권 모두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그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리고 9월 둘째 주 이후 상승폭은 계속해서 쭈그러드는 궤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 지금까지 비탄감의 유일한 테러일 수 있는 내가 피땀 흘려 빌려서 마련한 집값 상승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 여차하면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장 아파트 실거래 현장을 살짝 들여다보면 고척 벽산 블루밍 30평대 고점 11억 대비 10월 거래에서 6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반토막이라 부를 정도의 낙폭이 큰 거래가 나왔고요. 강동구 삼익 그린맨션 2차 30평대 고점 19억 대비 15억 3천의 거래가 됐어요. 거의 거래가 없다가 낙폭이 큰 거래가로 실거래가 떴습니다. 관악구 관악 드림타운 40평대 고점 12억 9천 대비 8억 1천만 원 선의 거래가 나왔어요. 여기서 직거래 제외하면 10억 선에서 8억으로 하락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동안 9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우장산 롯데캐슬 30평대 고점 13억 대비 9억 5천의 거래가 나왔죠. 저층이라 여기는 이후 추경 매수를 지켜봐야 할 듯 하고요. 이렇게 지금 서울 실거래 현장에서도 상당한 집값 변동성을 보이면서 공식적인 집값 데이터도 상승폭 감소라는 움츠러든 지표가 나오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거래 자체에서 하락 국면으로 가는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터진 두 개의 포인트, 미국 CPI는 결국 미 연준의 긴축을 풀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향 보고서에서 나온 지표대로 이런 대외적인 이유로 모든 금융시장의 금리는 그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 이 두 가지의 지표만으로도 연말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그냥 뻔하게 나오는 답안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어제 나온 두 가지 지표는 연말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당한 액센트를 찍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역시 집값이 도미노처럼 차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급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지역을 막론하고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금리, 그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